정말 멋진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이 사람들을 반짝하게 할 수 있고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이 제품이 생체 전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대충 알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비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생체 종류에 비만 넣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면 이분들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 주신 이 미세 전류의 데모이시고 정말 너무 쉽게 제 귀에 어려운 전문 용어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번 주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 전류의 연구인식 김근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밥 안 먹고 오셨나 보다. 밥을 안 먹고 오셨나 봐. 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또 다른 데도 안 가시고 공부하러 오셨어요? 네. 대견하십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공부를 하러 가요. 강의를 그날은 대부분 안 하려고 금요일이고 공부하는 장소는 가산 디지털이에요. 가산 디지털. 거기 가면 어떤 분들이 오냐면 현직 피부관리샵 원장들이 주로 많고요. 대학 교수, 그다음에 필라테스 강사, 요가 선생님, 그다음에 줌바 댄스 뭐 이런 실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교육받으러 와요. 그럼 이제 저는 필라테스도 아니요, 요가도 아니며 줌바 댄스도 아니고 제가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갖고 이렇게 외모는 화려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장이 다 좀 이렇게 그냥 복장을 신경 쓰지 않고 오는데 저는 복장이 다 강의용이라 정장이잖아요. 아무리 안 입고 가려고 그래도 조금 튀어. 맞아. 그런데다가 인물이 조금 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교수님이 철칙으로 기계 파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 회사에 기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종목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의 노하우를 제 노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트 필기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들이 이게 숙달이 안 되니까, 필기가 숙달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머리가 이해가 되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진짜 돌에 새겨지듯이 잘 새겨져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노트를 서로 찍어가겠다고 글씨를 어떻게 그렇게 강의 중에 쓸 수 있냐고. 너무 이쁘게 그것도.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야지. 왜 안 하면 안 찍어가라고 할까? 다 찍어가세요. 찍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은이의 영적 세계는 절대 카피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이게 노트 필기에 그 지은이의 정신세계는 절대 카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카피하세요 이러면서 어때요? 착한 일 하는 거지. 카피해서 가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가져가고 막 출력해서 이걸 막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도 자기 거가 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어제 가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뇌는 뇌 척수액을 하루에 500cc를 만든다까지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뇌 척수액의 90%가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물은 혈액에서 뽑아갖고 뇌 척수액을 만들어야 되지, 그죠? 영양성분 혈액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 척수액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뇌 척수액을 만들고 나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걸쭉해지죠. 물을 빼갔으니까. 소금기 빼가고 물기를 빼갔으니까.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라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전기불을 켜면 전기가 어때요? 펴져요. 그러니까 뇌 척수액 500cc의 90% 성분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뇌 척수액이 소금이 안 가면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뇌신경 환자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게 그 이유라는 것을 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온 전신을 다 가르쳐드리면 집에도 못 가. 그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신규를 초대하신다고 하면 신규를 통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야.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럼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어제 피부 관리샵 하는 원장들이 되게 많죠? 많이 왔어. 근데 대부분 나이가 50세 전 후반이에요. 그럼 직업은 피부관리사야. 그 다음에 50세 전 후반이야. 그리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깨. 특히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제자가 이런 제자가 이런 제자가 제왕절개를 안 해봐갖고 글씨를 잘 모르겠어요. 제왕절개한 사람은 근막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평생 고질이에요. 자연분만한 거하고 전혀 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난소에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떼어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절개했는데 요즘에는 복강경으로 하니까 그냥 절개하지 않아요. 구멍만 해요 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를 뚫어요? 양쪽 사이드에 구멍을 내고 배꼽을 떼죠. 복강경 수술할 때. 그러면 그 복강경 수술이나 제왕절개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뜻입니다. 거기 근막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막 꼬매놔. 그냥 막 꼬매놓기 때문에 배꼽의 모양이 되게 많이 변형이 되고 거기가 딱딱해져요. 그 딱딱한 걸 풀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풀면 배가 계속해서 더부룩한 거야. 계속 그 더부룩한 여인 안 오네. 배가 계속해서 더부룩해갖고 터질 것 같다는 여인이 있어요.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배가 가스가 차고 벙벙해진다는 거. 뭘 먹지도 않았는데 벙벙해진다는 이야기는 근막이 어떻게 됐다고?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어깨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아 저래서 좋아지는 거구나를 우리 기존의 사장님들이 보고 배우시라는 거지. 자, 요즘에 피부관리샵은 예전에 에스테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에스테틱이라고 들어봤는데 이 에스테틱 시장이 통증 클리닉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뻐지게 하는 사람 돈 못 벌다는 뜻이에요. 예뻐지게 하는 거는 서비스고요. 거기에다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그 피부관리샵 원장이 먹고 산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웰리스, 웰빙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웰빙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네. 이런 시장은 다 어떤 시장으로 바뀌냐 그러면 재활 시장으로 바뀌어요. 재활하고 통증을 잡는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줌바 댄스 하는 사람들이 줌바 가르치고 요가를 가르치는데 배드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의 통증 클리닉을 하니까 요가 하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요가는 옵션이고 통증 클리닉을 받겠다는 사람,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우는 교수님은 딱 50분에 120만 원을 받습니다. 50분에 120만 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오셨답니다. 저기에 조계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무 스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총무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수님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총무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지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총무 스님이라는 거예요. 돈줄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돈을 싸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절했어요. 그 정도로 양심적인 히포크라테스가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안티에이징, 주름 없애요, 미백을 관리해요. 이런 시장은 다 병원에서 한다는 거야. 그냥 갖다 주사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 재활이에요.
재활을 하려고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되냐 그러면 신경을 건강하게 해야지만 재활이 돼요. 지금까지의 모든 건강은 혈액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오메가3 시장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은 RTG 오메가 시장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옛날에 오메가3는 흡수가 안 돼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RTG 오메가3로 바꿔 먹어라 라고 해갖고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어느 하루는 크릴새우 오일을 막 팔았어요. 크릴새우 오일. 근데 크릴새우 오일 요즘에 안 팔죠. 왜 그런지 아세요? 크릴새우 오일에 대해서 폐해가 있기 때문이야. 그 고래가 먹는 거예요. 고래가 먹으라고 고래 먹인데 그걸 누구한테 먹인 거예요? 사람한테 먹으니까 부작용이 엄청 많이 드러나니까 크릴새우 오일가 점점 판매 금지가 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정보를 갖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공식품으로 또 가공을 해. 기타 가공식품은 건강보조식품하고 틀려요. 건강기능성하고 틀려요. 기타 가공식품은 아무나 떡볶이 장사처럼 떡볶이 포장마차 오픈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어때요? 크릴 오일 새우도 또 암암리에 이렇게 파는 걸 갖다 좋다고 해갖고 또 사 먹죠. 그러면 내가 크릴 오일 새우가 뭐가 피가 맑아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고래가 먹는 걸 먹어가지고 사람한테 대사가 안 돼서 독소 배출이, 독소가 엄청 많이 쌓인 게 크릴새우 오일이.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걸 보면 우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완전. 근데 카제인 단백질, 카제인이라는 친구가 단백질인데 이 친구는 송아지가 먹으면 대사하는 단백질이에요. 송아지가 먹어야지 된다 했듯이. 그래서 사람은 위가 하나가 있지만 소는 위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소가 하루 종일 질겅질겅 대식기 하잖아요.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제인이라는 이 단백질은 단백질이 많아서, 칼슘이 많아서 우리가 먹긴 먹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송아지가 먹어야지만 대사가 될 수 있는 단백질로 그냥 단백질에 300배나 강한 거야. 300배. 그럼 이걸 대사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유를 먹었는데 소화 효소가 많이 뺏기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병폐들이 있다 했듯이. 그래서 우유가 나쁜 게 아니라, 우유가 누가 먹어야 되냐 그러면 젖소가 송아지가 먹어야 돼. 응? 사냥류 이런 거 많죠 요즘에. 사냥류. 우리나라 사냥류도 저쪽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먹거리는 제철에 나오는 제철 과일, 제철 야채가 우리 인체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야채는, 과일은 언제 먹냐 그러면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식전에. 1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제철 과일 500g을 먹으면 자연 해독이 됩니다. 해독하겠다고 모든 다단계 회사가 디톡스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시너지 월드에는 프로알지를 팔고 있고, 허벌라이프에서는 나이트웍스서부터 쉐이커를 팔고 있고 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자연 해독은 뭐냐 그러면, 과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500g 정도를 매일 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소화효소를 많이 쓰지 않아요. 안 피곤한 거야. 뭘 먹으면 피곤하잖아.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먹잖아요. 그럼 과당은 바로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타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과일에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신이 주신 선물이 여기 다 녹아있어서 포도당으로 반드시 전환을 하는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에. 그래서 과일 500g 정도를 매일 먹는다 그러면, 내가 갱년기, 특히 제 나이 이후에 갱년기 이분들, 특히 60 이상은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500g 정도를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야채를 드시면 굉장히 그냥 자연 해독이 되는 거예요. 자연 해독. 그 자연 해독이 누구냐 그러면 지방이에요. 지방. 근데 이 지방은 반드시 중금속을 품고 있어요. 중금속이 우리 몸에 좋죠. 철, 요드, 붕소,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나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쌓여 있는 것을 뭘로 지금 커버 포장하고 있냐 그러면 지방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드시면 중금속을 여기에 들어있는 과일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어떻게 해요? 빼갖고 와요. 쫙 흡착을 하니까 지방이 깨져요, 안 깨져요? 지방이 깨져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간해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식이섬유 정제된 걸 먹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그쵸? 가라시냐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가장 싼 거예요. 그 다음에 말토덱스트린 아니면 질경이. 질경이 먹는 사람 있어요? 차전자피가 질경이에요. 차전자피가 질경이에요. 지천에 깔려있는 질경이를 뜯었다가 드시라고. 그쵸? 그게 훨씬 낫지. 왜? 건조했고 멸균 살균 했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방부 처리를 했겠죠. 그죠? 포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중금속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식품도 딱딱하게 굳히는 화학 부영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딱딱하게 굳히는 거. 두 번째, 옛날에는 캡슐에다 많이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속 안에 있는 오메가3를 먹으려다가 돈피 캡슐 엄청 많이 먹어갖고 오메가3만 먹으면 자꾸 생목이 오르면서 토할 것 같은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뭐 돈피 껍질이란 말이에요. 돈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30, 40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중금속이 내 몸에 많이 쌓여있어요.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염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염증을 없애거나 중금속을 없애는 데는 아침에 다른 거 다 뭐 상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철 과일 500g 정도를 매일 한 달 동안 드셔보세요. 한 달 동안 드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과일은 언제 먹었어요? 식후에 먹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식도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 밑에 위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음식이 딱 들어오면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요즘에 고기 너무 많이 먹죠. 그렇게 먹은 다음에 나중에 뭘 먹어요? 설거지하고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 이거 소화하느라고 소화액이 막 나오는데 과일이 여기에 나오니까 얘가 내려가야 과일이 내려와서 과일이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내려가기가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음식만 먹었어. 근데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알코올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지방간이 되게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과일을 먹더라도 언제 드시는 거예요? 빈속에 식전에 드셔주시라. 그러면 과일은 소화 효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화가 돼. 30분 만에 그냥 위를 통과해요. 몇 분 만에? 30분. 멋지지 않아? 30분 만에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위에 다시 뭔가를 먹어도 이런 부패가 안 일어나. 그런데 거꾸로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거꾸로 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 환자가 차고 넘치지. 부패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스가 찬다는 이야기고, 부패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여기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고, 소장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니까 염증 수치가 계속해서 현대인들이 높아져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살아있는 식품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정말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살아있는 건 뭐예요? 대부분 제철 과일이죠. 제철 야채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암 환자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암 환자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암 환자는 굶어 죽어요.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면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 양배추, 사과, 당근은 최고의 해독제예요. 이 세 개를 즙으로 갈아서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아침마다 즙으로. 그래서 삭즙기를 나라에서 런칭을 한다 그러면 제가 대놓고 강의할 자신 있어요. 삭즙기. 그러니까 초음파기로 야채를 닦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죠? 깨끗이 중금속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콜라보레이션으로 딱 해가지고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봐서,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되게 많아요. 위궤양 할 때 영어가 첫 자가 U자야.
그래서 궤양에 좋다 그래서 양배추를 일본에 가면 양배추로 된 뭐 영양제 되게 많이 사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배추를 생 걸로 먹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 걸로 먹는 거. 그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매일 드셔보시면. 근데 사과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래. 빈속에 사과 먹으면 속이 쓰리다. 이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은 위가 다 망가진 사람들이야. 그럴 때는 사과를 먼저 먹지 말고 바나나를 먼저 드세요. 2주 정도 바나나를 먼저 드시게 하면 속쓰림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사과에 있는 산이 위 벽이 허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 관절염 약을 많이 먹은 사람, 감기약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위가 많이 망가져 있어. 그럴 때는 사과를 먹으면 쓰릴 수 있다. 그러면 사과 대신에 뭘로? 바나나로 2주 정도 이렇게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사과로 브랜드 체인지하면 진짜 이 세 개가 사람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해독 제품이에요. 싸요 안 싸요? 싸요? 요즘에 야채값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진짜 제주도에 요만한 거 흑당근 얇은 거 그거 한 박스씩 사다가 그거를 물에다 싹 세척해서 타파웨어라고 한국산 타파가 아니고 호주산 그죠? 호주가 원산지잖아 그죠? 타파웨어를 또 이따만한 거에다가 착착착착 양다 당근 갈아가지고 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일이 많이 가는데 그거 한 박스 갈아 먹을 때까지 시간이 남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건 뭐냐 그러면 꿀은 좋다고 하니 꿀을 제일 좋은 거를 막 선택하려고 노력은 해 사실은. 근데 다 뭐 제가 농사를 안 지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저기 청량리 시장에 가서 말을 삽니다. 밤, 대추, 잣, 호두,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견과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추까지. 그러면 말을 다 슬라이스를 쳐. 칫솔로 싹 닦아갖고 칫솔로 다 닦아. 칫솔로 그냥 깔끔하게 껍질째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널어놔요. 자연 건조를 해. 그러면 살짝 물기가 싹 빠졌을 때 그걸 다 슬라이드 치는 거야. 슬라이드. 칼로 갖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밤은 껍질을 다 까 손수. 깜밤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워다가 그것도 밤 떨어질 때 주워다가 그걸 다 가위에서 요만한 거 조만한 거 다 까갖고 그것도 다 슬라이드 쳐요. 그다음에 대추도 씨를 다 발려내갖고 그거 다 채 썰어. 그걸 갖다가 꿀병에다가 견과류는 살짝만 볶아가지고 꿀병에다가 인삼까지 넣어서 인삼도 다 채쳐가지고 꿀병에다가 예전에 유리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12병씩 만들어놔. 그리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흑임자를 넣어. 흑임자는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데다가 흑임자를 딱 집어넣어. 그래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처음에 우리 신랑을 만났는데 발 뒤꿈치가 와,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소 등짝인 줄 알았어. 이 똥 묻으면 소 등짝 같은 발바닥 있죠? 그래갖고 이만해 두꺼워. 이게 발이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찢어져 그게. 그래갖고 맨날 뒤지지를 못해. 피가 질질질 나가고. 근데 제가 그걸 딱 한 달을 먹였는데 진짜 애기 피부처럼 그게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 애기 피부처럼 발바닥이 그냥 만질만질하더라고.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총각되면 다 못 얻어 먹잖아요, 그죠? 마누라를 잘 만나야 그런 걸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아이 임신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먹었고, 임신해서 10달 내내도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우리 아이가 제일 좋은 거는 성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유순하게 성격이 되게 좋아. 그래서 먹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나쁜 건 뭐냐 그럼 가공식품이에요.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막 요즘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러면서 막 팔죠. 그런 것들은 다 상업주의자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혹시 아침에 너무 바빠갖고 그렇다 그러면 양배추, 사과, 당근은 늘 사놓으셨다가 양배추 한 달 내내 보관해도 뭘 문제 없죠. 사과도 마찬가지죠, 그죠? 당근도 실제 보관해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보관해갖고 항상 이렇게 주스로 해서 드시든가 아니면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던가 뭐 잘라가지고 무작 씹어서 드시던가 그러면
남 사장님이 한 달 만에 3kg가 빠졌습니다. 5kg가 빠졌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혹시 오늘 처음 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가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뭐 특별히 뭐 아픈 데는 없지만 요거는 조금 뭐 개선하고 싶다 이런 데가 있으신가요? 너무 예뻐서 없지요?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약간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그러면 이명이 좀 오고 그리고 왼쪽 부분이 얼굴 쪽에 통증이 조금 생겨요. 걸을 때도 약간 스트레스를 흔들거리고 받으면 이명인데 왼쪽 네 왼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왼쪽 이명이 아니 왼쪽만 이명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양쪽에 이명이 있을 때는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 쪽에 약간 통증이 생겨요. 이렇게 살이 다 아파요. 스치기만 해도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걷는데도 그 흔들림에 이렇게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뭐 바람에 통증들이- 스치려도 막 이렇게 통증이 있는 네. 것처럼 이명은 이제 양쪽에 오는 경우가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생리는? 네. 생리는? 하고 있고요. 오 아직 하고 있으시구나. 47세. 47세. 아이는 아이 3명. 3명인데 다 자연분만 하셨어요? 오 훌륭하죠.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힘들게. 아이가 안 나와서 음. 두 예상 그거보다 예상 더 시간보다 2주씩 다 늦게 났고요. 세 번째만 정상 그 예정일에 딱 나왔거든요. 네. 몸이 많이 좀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주신 선생님이 너무 멋지시네요. 저의 의지가 컸죠. 의지가 커도 네. 병원에서 뭐라고 아. 협박하면 맞아요, 그거 못 맞아요. 이기거든요. 2주인데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정상 맞아요. 날짜보다 2주까지 기다려주는 의사 선생님 정말 멋진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그쵸? 안 보이지만 그분한테 박수. 진짜 뭐 이틀만 돼도 빨리 유도 분만제 놔서 빨리 자연절개 합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나봤기 때문에 알아. 저도 막 안 되는데 자궁이 안 열리는데 일주일 동안 이를 악물고 앉아 있었더니 분만 유도제를 놓자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놔봐요 그랬더니 더 안 열려. 저는 유도제를 했는데도 더 안 열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자연분만 할 테니까 왜 건강을 강의한 사람이 제왕절개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실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2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별 특별한 거 생리 틈은 없으셔요? 평생? 없는데 그 호르몬 분비 전에 항상 이제 아래 배 통증이 좀 네. 있고 음, 생리 전에 그리고 후에 가스처럼 배가 통증. 소화는 잘 되세요? 섭쌤 소화? 소화는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잠은 잘 주무시고 잠은 좀 짧게 자는 편이에요. 잠은 짧게? 요즘 적게 자요. 아 요즘 적게? 평균을 이렇게 봤을 때 5시간 주무실 때 수면의 질이 나는 뭐 흡족하다. 아닌데 나는 좀 일어나면 몸이 더 자고 싶다라든가 너무 힘들죠. 피곤이 하거나 몸이 좀 무겁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수면하는 동안에 해독이 안 된 거지. 5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외부적으로 어디 아픈 데는 없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실 거지, 그쵸? 중풍은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풍은 가운데 중자를 쓰지 않고요. 적중할 중자를 씁니다. 적중. 관역에 적중한다고 할 때 쓰는 건데 이 중풍이 왜 오냐 그러면 우리 인체 빨랫줄이 있어요. 빨랫줄. 빨랫줄 있죠? 네. 빨랫줄에 빨랫감을 널지요. 그럼 바람에 날아가지 말으라고 뭘로 집게. 빨래 찢기를 하잖아. 빨랫줄을 횡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횡격막을 중심으로 식도가 내려와서 식도는 횡격막 밑에까지 내려와요. 이 식도가 있고요. 식도에 위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식도가 횡격막을 지나서 횡격막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위는 횡격막에 매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 밑에 소장도 매달려 있고요. 대장도 매달려 있습니다. 위가 움직이지 않거나 위가 문제가 있으면 소장, 대장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랫줄 횡격막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가 빨래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이렇게 빨래 집게를 이렇게 하죠. 그죠? 빨래 집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근막이라고 하면 돼요. 근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락 마사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부학을 해보면 경락이 도대체 뭔지를 한의사들도 잘 몰라요. 카데바, 해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경혈점을 배웠기 때문에 경락이 제대로 뭔지 모르는데 실제 해부학을 해보면 실제 사람을 열어보면 이 근막이 아주 쫙 펴져 있어. 그 근막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갖고 오면 하얀 막 있죠. 고기 사갖고 오면 고기 덩어리 바깥에 막 있죠. 그 막을 근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막을 다른 말로 경락이라고 하는데 경락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살아있다 그러면 경락은 근막이다라고 하시면 돼. 근데 그 근막은 이 옷이 빨랫줄에 널려 있으려고 그러면 이 옷이 날아가지 말라고 빨래집게 해놓죠. 그것처럼 살아있는 근막과 경락은 빨래집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식도를 중심으로 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 소장, 대장은 매달려 있어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얘네들도 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간은 오른쪽에 횡격막한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간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간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간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횡격막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빨랫줄에 간도 붙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 간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일단 통증이 왔어요. 그럼 간의 기운을 넣어줘야 돼. 통증 환자들만 라라 사업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통증이 없는데 뭐하러 라라 사업자를 만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통증이 없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아무리 허리가 꾸부정해도 통증이 없으면 뭐하러 병원에 가겠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그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간은 근육을 관장해. 인체 모든 근육을 담당하는 친구가 간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어깨가 안 올라가, 내가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육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간의 기운을 높여줘야 돼. 간의 기운을 높여주는데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해독이죠. 해독.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일을 하는 화학 공장이에요. 500가지나 일을 해야 돼. 술 먹었을 때 해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 횡격막에 붙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통증하고 근육을 주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간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발가락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들 발가락 다 갖고 왔죠? 네.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발가락을 제일 못 그려줘. 그림을 제일 못 그려. 그래서 여기에 발등이야. 발가락에 이게 발톱이 있죠? 이렇게 발톱이. 그랬을 때 간을 에너지를 순식간에 넣어주는 자리가 엄지발가락 안쪽에 발톱 코너링 테돈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태돈 자리를 자극시켜줍니다. 그러면 통증하고 근육이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좋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그걸 가능성을 보여드린 거지. 그러니까 간에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간경락이라 그래. 태돈이라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쭉 따라서 자기 거 올라가 보세요. 지금 쭉 따라서 올라가면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딱 걸리는 데가 있어. 요거를 태충이라고 이야기해요. 간경락이에요. 이 태충이라는 자리는 혈이 모이는 자리예요. 우리 인체에 혈액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장님이 어떤 거가 왔든 혈액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혈액을 한 번에 딱 품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촥 보내주는 역할을 태충이라는 자리가 해. 그래서 이 간은 우리 몸에서 통증, 근육, 혈액을 담당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전신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전신 마사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치가 나타난다 이 뜻이. 그러면 지금 다 갖고 왔죠? 발가락. 네. 자기 거 찔러보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돈이라는 자리하고 태충이라는 자리는 간경락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자리예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심장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심장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횡격막에. 그래서 횡격막이 움직여야 심장도 호흡을 한다. 피를 잘 껴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심장 옆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폐가 있어. 폐는 얹어져 있어요. 폐는 횡격막 위에 딱 얹어져 있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폐가 양쪽에서 얹어져 있다. 심장은 붙어 있다. 횡격막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빨랫줄은 이렇게 해놔갖고 거기에다가 다 뭘 갖다가 꽃감을 널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빨래집게까지 다 하는 것을 근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오장육부예요. 이게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 위가 내려오면 소장이 옆으로 비껴줍니다. 위가 내려오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위가 밥통이 늘어져 갖고 내려오면 이 공간에서 자기끼리 이렇게 비껴줘야 돼. 그래야 위가 어떻게 돼요? 수축이완 되면서 소화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가 내려올 때 소장은 옆으로 비껴줘.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간은 위로 올라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자기 자리를 다 비껴주고 채워주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중풍이 옵니다. 중풍이란 중자는 적중할 중자고요. 오장육부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할 때 풍이 딱 들어가는 걸 중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풍의 증상은 어디에 나타나요? 뇌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뇌에 나타나는 대중요법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원인 파악이 어때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거.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제2의 뇌가 어디예요? 장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중풍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장이 자기 자리에 없을 때 거기에 공간 확보를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위가 내려갈 때 소장은 빠져주고 간은 위로 올라가지고 또 간이 내려오면 소장은 이쪽으로 밀려져서 위는 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요람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여기에서 지 역할을 못해. 그럴 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였을 때 풍이 거기 오는 것을 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풍은 증상은 머리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어디라고요? 장부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명이 없대.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속이 부대끼면 뭐가 나와요? 속이 안 좋아. 그럼 뭐가 나와? 방구가 나와. 그치? 그래갖고 엄마가 아기를 업어갖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방구를 껴. 그러니까 아기가 뭐라 그래? 엄마 왜 방구 껴? 그랬더니 아기 핑계를 댄 거지 남한테. 그랬더니 엄마 속이 안 좋으면 뭐 엄마가 대신 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트름도, 방귀도, 어깨 통증도, 이명도 장부가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그래. 내장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외부로 나타나게 하는 증상이 통증이에요. 오른쪽 어깨 통증은 간이 과로한 상태고요. 왼쪽에 있는 어깨 통증은 위하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당신의 정신 상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왼쪽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과로가 피로가 누적이 되면 오른쪽으로 어깨 통증이 오거나 오른쪽 이명이 와.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양쪽 다 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심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왼쪽, 오른쪽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하지만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돼갖고 과로 상태까지 가고 있다가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이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다? 내장의 문제, 장의 문제다. 근데 귀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신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원기예요. 원기. 그래서 원체안의 기운을 신장에서 해야 되는데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도 이명이 오고 영양 실조증이 돼도 영양이 부족해도 이명이 와. 그래서 잘 먹는지를 체크하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음식을 잘 먹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나는 영양은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어. 근데 내가 왜 이명이 올까? 신장, 신허, 콩팥의 기운이 좀 약한 건 아닌가? 그랬을 때 뭘 먹어요? 다 홍삼, 뭐 흑삼, 또 염소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신의 기운을 돕는다고. 신의 기운을 돕는 데가 어디냐? 발바닥. 발바닥은 또 어떻게 그려야 되지? 큰일 나네. 발바닥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하트 모양이 딱 되는 여기 용천이라는 자리가 호르몬하고 신장 기운을 돕는 친구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용천을 자극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전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이 기계를 가지고 어때요? 용천도 기운을 넣어주고 태충도 찔러주고 태돈도 자극을 시켜주고 그러면 간의 기운이 높아지고 신장의 기운이 높아져서 혈액을 확 돌린다 이 뜻입니다. 혈액이 돌아야 아프지 않아요. 얼굴에 통증이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셔서 위하고 심장의 기능을 좀 부여해 주시면 좋은데 위하고 심장은 어디에 다 있다? 횡격막만 열면 돼요. 횡격막. 그래서 횡격막은 이 장기가 다 매달려 있잖아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횡격막을 여는 신경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경추에 있어. 경추. 이거 안 나오네? 이름 버려야겠다.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목에 있어. 그래서 목에만 갖다 대면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횡격막이 열리면 위도 지 일을 하고 간도 지 일을 하고 심장도 폐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연치유를 할 수 있겠다 이 뜻이. 뭘 먹어서가 아니라 일단 인체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격막은 경추 3번에서 5번에서 신경이 내려와요. 그래서 목만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만 열심히 하면 뭐가 열려요? 횡격막이 열려요. 횡격막이 열리면 횡격막 빨랫줄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려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 자리 찾아서 움직인다 이 뜻이. 움직여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끼가 껴. 그럼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들면 뱃살이 그냥 나이살이 있다고. 나이살은 어떻다? 안 없어진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이살이 뭐이다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이 장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기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주면 고여있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다 과일 아까 500g 있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에 한 달만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치지 않고 자연 해독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안 드는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행경막이 되게 중요한데 이 우리 선생님이 얼굴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죠? 자, 얼굴의 통증은 3차 신경의 문제예요. 3차 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뇌신경에서 뒤통수로 나오는 건 10개고요. 나머지 2개는 귀를 중심으로 귀 앞에를 중심으로 턱 하나, 입 하나, 코 하나, 눈 하나, 이마 하나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뻗어가 있어요. 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올라와서 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3차 신경이 노화가 되면 얼굴이 아파요. 그래서 3차 신경이 아프면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선생님 3차 신경 귀 있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면 돼요. 귀 속에다 넣어보세요. 네. 약하게 하셔서 약하게 하셔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있죠? 아, 나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 남사장님 그림 잘 그려? 너무 잘 그리세요 지금. 아, 이렇게 있어. 어? 그러면 뇌신경이 12쌍이에요. 12쌍 중에 10쌍이 후두골로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이 아래로 10쌍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 2쌍은 귀 있는 대로 지나서 얼굴로 가는 게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얼굴에 통증이 오는 것은 3차 신경, 안면신경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귀에다 집어넣으셨죠? 그 이명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같이 치료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발가락에 있는 요 2가지를 기를 넣어주시고 돌게 해주시고 혀를 돌게 하면 그 자리에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시 어디에서? 군포센터에서 어떤 남자분이 요즘에 라라에서 남자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해주자고 잘해주자고. 그분이 중이염 때문에 어렸을 때 중이염 때문에 한쪽 귀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지. 저보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만 이 원리는 아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이걸 떠들면서 귓구멍에다 제가 손가락 하나 넣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얼굴 반쪽이 안 움직이다가 점점 이 얼굴 반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오른쪽 귀를 막습니다. 제가 오른쪽 귀를 딱 막았어. 그리고 안 들렸다는 귀에다가 이렇게 서서 10개가 안 들렸다 그러면 지금은 몇 개 정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깜짝 놀랐다 이 뜻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경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여기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몇 분이?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천국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80만 층 80만 층에 12,000개가 천국이에요. 80만 층으로 구성된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한 개라 그러면 그게 12,000개 12,000개 이가 연결된 게 천국의 모습이고요.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몇 개? 12개. 12개의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요. 들어가는 문은 12개의 문은 진주로 돼 있습니다. 다 뭘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뇌신경이 12쌍이고
경락이 12개예요. 우와. 대박. 와.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을 비유한 게가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인체하고 천국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이 디자인을 하네. 뇌신경 12쌍에다가 경락 12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진주로 문이 다 돼 있대. 우와. 이거 하나가 진주 하나 살라 그러면 목걸이 50만 원 정도 뭐 더 비싼 거 많지만 어유 12개 문이 다 진주랴. 12개 모든 칸이 다 보석이래잖아요. 보지도 못했던.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죠. 아 재밌어.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하면서 야 12라는 숫자가 정말 대단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뇌신경 12쌍이 이 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10쌍이.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얼굴로 가니까 우리 사장님은 머리도 많이 긁어주시고 목도 많이 해주시고 귀, 그 다음에 귀 앞에 정중앙 있어요. 턱을 앙앙 씹어보세요. 턱뼈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지요. 거기다가 딱딱 찔러 넣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얼굴 반쪽이 움직입니다. 귀 속도 반쪽이 움직이고 귀 앞에 있는 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턱관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앞에 여기도 정확하게 턱이 움직여요. 이게 얼굴 반쪽이. 그리고 귀 뒤. 그 여기 귀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경혈점 이름으로 예풍이라 그래. 풍을 방지한다 이 뜻이 예풍. 여기를 딱 갖다 놓으면 얼굴 반쪽이 움직이고. 그러면 지금 얼굴 반쪽이 움직이는 짝짓기 한번 해보실까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자, 얼굴 반쪽이 움직이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귀 뒤에 딱 갖다 했더니 얼굴 반쪽이 정확하게 떨리죠. 입도 실룩거리고 볼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죠. 그다음에 귀 앞에 갖다 대볼게요. 귀 앞에다 갖다 댔더니 얼굴 반쪽이 정확하게 움직이죠. 저는 이제 다 열려있기 때문에 가장 세게 해도 전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얼굴 반쪽이 떨리죠. 얼굴 반쪽이.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여기 앞에다가 아파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시면 여성들은 잘 참아요. 남자들은 인내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원래 인내력이 없어. 여자는 임신 10달을 해봤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인내력이 세요. 자, 귀 앞에다가 정확하게 제가 귀 앞에다가 하죠. 귀 앞에다가 했더니 얼굴 반쪽이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 3차 신경이 이런 거구나. 얼굴 반쪽을 컨트롤하는 신경이구나. 그러면 여기만 하면 얼굴이가 성형 뿌띠 성형한 것처럼 예뻐져요. 뿌띠 성형이라고 알아요? 네. 돌려깎기, 턱선 쫙 없어지고, 응?